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근대와 현대 음악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감상하며 읽는 서양 음악 신문이라는 단원을 지금 크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 근대와 현대인데 우선은 오늘은 근대의 작곡가들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음 수업에 현대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현대 시대는요, 음악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 화성이라고 했던 우리가 배웠던 장조와 단조 그리고 뭐 으뜸함, 버금 딸림함, 딸림함으로 진행하는 이런 기능 화성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근대나 현대 음악에는 무조 음악이 많아요. 무조라는 거는요, 원래 도레미파솔라시도 있으면은 다장조 같은 경우는 도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심이 없이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솔샵, 라, 라샵, 시가 모두가 다 그 동등하게 중요성을 지녀서 누가 특정적으로 으뜸음이 되는 게 없는 게 무조성입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되게 희한하게 들리고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음악 형태가 많이 나왔고, 심지어 나중으로 가면은 우리가 듣기 싫은 소음 있죠. 소음도 음악의 재료로서 활용이 돼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근대 음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12페이지 근대와 현대 음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배경 화면으로 악보가 하나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우리가 원래 보아왔던 악보랑 좀 형태가 다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악보 형태들이 현대 악보입니다. 현대 악보에서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기보법이 정해진 음의 뭐 위치나 셈여름 이런 게 아니고 작곡가에 의해서 새롭게 그 새로운 기보법들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악보를 보면은 알 수 없는 기호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그 표기법도 새로워지고 표현 방법이나 주법도 작곡가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 근대와 현대 음악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근대 현대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근대 현대 음악을 듣고 역사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업에서 근대 현대 음악의 역사와 시대, 문화의 이 배경을 이해하고선 음악의 발전 양상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그 시대별로 주요 작곡가와 작품들을 감상을 하면서 어떤 음악적 특징이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시기는 전통에서 벗어난 음악을 추구하던 시대로 새로운 소리와 표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은 탐구와 실험을 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음들이 동등하게 사용됐다는 무조 음악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악에 우연적인 방법을 적용한 우연성 음악이라는 것도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꼭 음악의 악기뿐만이 아니고 뭐 전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 저희 소리를 합쳐가지고 낸다든지 아니면은 또 소음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악기에서 악기를 개조를 해서 음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음악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책 음악신문에서 소개하는 근대 현대 음악 작곡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 작곡가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곡가입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곡가 중에 드뷔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책에는 드뷔시라는 작곡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물에서 느낀 순간적인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대표곡은 목신의 오후 전주곡 하나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 달빛이라는 음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음악을 달빛이라는 음악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달빛이라는 음악이 뭔지 모르는데요 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광고에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음악이에요. 선생님 지금 연주해 볼게요. 자, 이 음악 들어보셨죠? 예, 요게 달빛입니다. 그래서 대표곡은 달빛과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드뷔시라는 작곡가는요 인상주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인상주의가 어떤 음악인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인상주의는요 미술의 인상주의 회화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음악의 사조예요.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모네가 완성한 해돋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인상주의 미술 작품인데요. 어때요? 그림의 선이 명확히 드러나나요? 자, 여기 보시면 선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약간 신비로운 것 같으면서도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예,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상주의 전에 고전주의 음악을 예를 들면요. 뭐 모차르트 음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선율이 굉장히 명확한 음악입니다.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인상주의는 그거와 다르게 선율이나 혹은 음악을 구성하는 형식이 명확선 대신에 감정을 강조해서 색채적으로만 음악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완전사도 화음을 계속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5개의 음만 사용하는 오음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이 음악의 감상적인 면만 그리고 감정적인 면만을 강하게 드러내는 음악 스타일입니다. 자, 쉽게 보면은 원래 고전주의 시대 음악을 들어볼게요. 그러면 기능화성으로 해서 1도 으뜸마음, 그 다음에 버금탈리마음, 그 다음에 딸리마음, 그 다음에 으뜸마음 이렇게 해서 정확히 명확하게 연주가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인상주의 음악은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 설명한 대로 완전사도 화음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요. 어때요? 원래 알고 있던 우리 솔, 파라도, 솔시레 이런 거랑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약간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음들 대신에 5개 정도 음만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음계 안에서만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들죠. 예. 이런 게 바로 인상주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작곡가로는 드뷔시가 유명하고요. 그 외 작곡가로 또 라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작 하나인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라는 음악을 들어봤어요. 어, 여러분 어떤가요, 음악이?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이렇게 신비한 느낌이 들고 약간 정확하고 명확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색채적인 느낌, 미술 그림에서 보이는 색채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듣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상을 받은 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인상을 받은 거를 이렇게 순간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작곡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작곡가는요, 바로 쉔베르크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해요, 음악사에서. 특히 근대 현대에서는 정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우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반음을 동등하게 사용하였다. 자, 피아노 건반을 볼게요. 도에서 시까지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지만 실제 검은 건반까지 세잖아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소샵, 라, 라샵, 시 하면은 총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 12개 반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동등하게 사용을 했다는 게 아까 선생님 무조 설명을 했었죠. 모든 음이 으뜸음이 없고 다 같이 중요한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대표곡으로 우선 피아노 모음곡 오퍼스 넘버 25번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달에 홀린 삐에로라는 작품이 매우 유명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대표곡 이 두 개를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두 개의 음악 스타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과서는요, 쉔베르크를 거론하면서 표현주의 음악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표현주의 음악은 달에 홀린 삐에로라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쓴 그 곡이 표현주의고 우리 책에 이거를 설명을 해라 하면서 감상해야 되는 거는 2번 피아노 모음곡 오퍼스 넘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 모음곡 오퍼스 넘버 25는요 표현주의가 아니고 무조 음악인 12음열주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책의 교과서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하지 않고 그냥 크게 뭉텅거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표현주의와 12음 기법이 어떤 건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현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주의는요, 지금 이 사진이, 이 작품이 뭔지 아나요? 예, 뭉크라는 작가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을 주체하여 자신이 생각한 대로 대담하게 그 표현하는 음악이 바로 표현주의예요. 그리고 이 표현주의는 아까 그 우리 전에 인상주의 음악 들었죠? 그 인상파 음악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표현주의고요. 이 표현주의를 중심으로 이끈 사람이 방금 전에 봤던 작곡가인 20세기 초반의 쉔베르크와 그의 제자들이 중심적으로 이 음악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스타일의 기법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멜로디가 마치 으뜸음이 없는 무조라는 으뜸음이 없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은 누가 중요한 음이지? 누가 자주 사용되는 음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음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화성도 극단적인 불협화음. 예를 들면 우리가 불협화음을 음악에서 잘 쓰진 않아요. 불협화음 중에 뭐 단위도가 되는 요런 뭐 단위도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일부러 그 표현을 한다고 사용을 합니다. 마치 이런 식으로. 자, 굉장히 이상한 화음이죠. 이런 게 불협화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연주되는 악기들도요. 굉장히 대조가 되도록 악기를 갖다가 차이를 두고 연주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부드러운 굉장히 고음의 부드러운 플룻이 연주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그거에 대비되는 악기로 뭐 콘트라베이스 굉장히 저음 악기죠. 그 목관이 아니고 현악기로 연주되는 그런 걸로 해서 대조를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음을 갖다가 표현 수단으로 사용된 형태고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능 화성도 거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발전이 돼서 또 하나 나타난 게 바로 12음 기법이에요. 12음 기법이 완전한 음악의 무초성 음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12개 음 있죠? 도샵, 레, 레샵, 미, 파, 파샵, 솔, 라샵, 소샵, 라, 라샵, 시. 요 12개 음에 숫자를 붙여요. 12개, 뭐 예를 들면 파를 1, 뭐 라를 2, 레샵을 3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의 순서를 붙이고, 이 12개를 행렬로 만들어 가지고 퍼즐로 하듯이 이거를 갖다가 12번 순서대로 한번 연주하고, 뒤집어서 또 순서대로 연주하고, 순서를 뒤바꿔서 연주하고, 이러면서 한 번씩 이음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파 나왔으니까 시 했고, 파시 대신 이제 빼고, 도샵, 그 다음에 도샵도 빼고, 미도 빼고, 그 다음에 레샵 안 했네요. 레샵, 도도 아직 안 했죠. 도 할게요. 그 다음에 C 플랫도 안 했네요. 레도 안 했네. 솔샵 안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음을 한 번씩만 쓰면서 다 동등하게 음에게 역할을 주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12음 기법이라고 알면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12음 기법으로 된 교과서의 예시곡인 피아노 모음곡 25번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자, 음악 어땠나요? 굉장히 좀 듣기 거북했죠. 예. 현대음악에서 이런 무초성 음악들은요,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근데 이런 음악을, 굳이 즐겨 듣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 것 같지만, 실제 클래식 음악의 작곡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답니다. 뭔가 새롭게 그 창조적인 또 다른 새로운 음악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음악이 실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이런 음악이 사용되지? 라고 느낄 텐데,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영상 이런 데서 의외로 이런 무조 음악들이, 표현주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은요, 근대 음악의 두 가지 음악 사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음악이 시대별로 정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스타일이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음악 뭐였나요? 인상주의와 그리고 표현주의. 그 표현주의가 이제 발전해서 그 12음 기법이라고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표적인 작곡가 인상주의의 드뷔시라는 작곡가가 있었고요. 표현주의와 12음 기법의 슈엔베르크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현대적인 부분으로 더 진행을 하면서 다음 음악 사조와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